미세먼지를 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구도 지키고 내 몸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여가야 되는데요. 이게 미세먼지가 뇌졸중 또 이에 의한 사망률을 많게는 80%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은 네.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의 사망률도 30에서 80%, 또 심부전도 40% 역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몰랐어요. 심각하네. 그래서 이 내용을 지킬 박사님이 직접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에서 직접 발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특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이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 미세먼지가 혈관 건강을 어떻게 해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 중에 특별히 작은 미세먼지를 PM2.5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낮을수록 작은 먼지거든요. 네. 이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보통 큰 것들은 이 기관지에서 걸러지게 되는데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로 들어가서 혈관 안쪽까지 우리가 침입하게 되죠. 그래서 혈액 내에서 이 미세먼지가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우와. 그러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혈관 내에 떠돌아다니면 네. 그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초미세먼지가 쌓이면 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혈액 자체가. 일부 탁해지겠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실제로 탁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염증. 예, 혈관을 이렇게 미세먼지가 타고 다니게 되다가 혈전이 생기고 혈관 안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또 심장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봄철 미세먼지 전신 혈관을 망친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전신 혈관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혈관의 플라크 같은 그 기름 덩어리들이 어느 한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신에 다 영향을 있게 되고 다른 쪽 혈관도 막히게 되면서 이런 것이 반복되면 전신 건강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맥 질환을 보면요, 보통 심장의 관상동맥, 그리고 뇌혈관의 뇌동맥, 그리고 팔다리의 말초동맥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세 곳 중에 2가지 이상의 질환이 있을 때 다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혈관 질환의 다가 이제 마늘다를 쓰는군요. 예, 역시 다승왕 출신이시라 네, 다자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정도면 초등학교도 다. 예, 제가 또 퀴즈 하나를 낼 건데요. 네. 우리가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뱃속 아기에게서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는 무엇일까요? 저 그거 알죠, 저는. 저도 알죠. 심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기 심장 소리부터 들을 수 있잖아요. 아, 역시 심장 소리를 들어본 분은 정확히 캐치를 하십니다. 잊을 수 네. 없어요. 네. 바로 심장입니다. 이게 심장은 한 번 생기면 죽을 때까지 계속 힘차게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엔진이라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속의 혈관은 이거 일렬로 쭉 펼치면 대략 1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먼 곳에 있는 혈관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예를 들면 제 다리 혈관이 막혀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심장 혈관도 막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특히 이 다리 혈관, 즉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아니, 다리인데 이게 와, 심장이랑 뇌혈관이랑. 여기랑 다. 어머. 실제로 말초동맥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확률은 연구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한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초동맥 질환자들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와. 아니 그러면 다리 혈관 질환이라는 게 그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리 혈관이 막혀 있거나 좁아져서 기능을 못할 때 말초동맥 질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야. 아니, 진짜 다리 혈관 질환 때문에 심장마비로까지 이게 사망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무섭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제 환자분 중에도 생사의 기로에 섰던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제 환자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분은 5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걸을 때 한 50m만 걸으면 자꾸 오른쪽 종아리가 당기고 아프다 그래서 못 걷겠다 해서 오셨어요. 진짜 50m만 걸어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보통 못 걸을 정도 다리가 아프면은 정형외과를 가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선생님을 또 찾아가셨네요? 네, 그래서 보통 말초혈관 질환을 정형외과 선생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경외과 선생님이 허리나 이 다리 질환인 줄 알고 오셨다가 딴 데 가보세요 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분도 한두 군데 이제 정형외과 같은 데 갔다가 어디서 이제 혈관 질환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찾아오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리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다리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분처럼 갑자기 걸으면 혹은 빨리 걸으면 다리가 아프거나 또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내원 후에 저희가 말초혈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의 사진 중에 이렇게 혈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저거는 한 중간까지 가다가 이제 끊기는 혈관이고요. 사실은 이 점선처럼 그쪽에 혈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처럼 혈류가 잘 가게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풍선이라는 풍선으로 저희가 확장술을 시행했어요. 약물풍선. 치료가 잘 되셔서 네. 좋다고 가셨는데 이분이 또 3개월 있다 또 오셨거든요. 3개월? 3개월 만에요? 네. 왜요?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오셨어요. 예. 진짜? 근데 왼쪽 어떡해. 다리는 한 300m 걸어가면 아픈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더 심하니까 걸을 때 왼쪽은 증상이 그동안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을 장골동맥은 어디냐면은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네. 몸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배꼽 위치에서 양쪽 하지로 내려가는 혈관이 갈라지게 됩니다. 네. 그 배꼽부터 우리가 사타구니까지를 장골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왼쪽 장골동맥이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 좁아져 있었고요. 오. 그래서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어서 확장술을 시행했고 그 밑에 이 사타구니부터 무릎까지를 우리가 허벅지 동맥이라고 하는데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보시는 사진처럼 혈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좁아져 있어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쪽 사진을 보실 텐데요. 무릎 쪽 혈관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아주 많이 가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것도 이제 확장술을 시행해서 굉장히 환자분은 이제 다리 쪽은 양쪽 다리를 모두 다 해결하고 아우. 이제 행복하게 집에 가셨습니다. 다행이다. 세상에. 그럼 이 스탠스 시술하신 아버님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쉬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시술 한 달 후에 또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아니 그래서 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랬더니 네. 이제 다리가 안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걷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제가 운동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막 걷다 보니까 빨리 걸을 때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네. 가슴이면 그래서 설마. 예,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장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이 많이 좁아진 불안정형 협심증. 예, 이 진단이 됐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혈관 한 군데가 거의 한 90% 이상 많이 좁아져 있어서 꽉 막히기 일보 직전이었고 또 오른쪽처럼 예, 저렇게 많이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해서요. 환자분은 이제 증상 없이 잘 이제 지내고 계십니다. 진짜 이제 진짜 다행이시다. 진짜 고생하셨네요. 아니 이렇게 혈관들이 다 막힌 원인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분은 처음에 아무 질환이 자기는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LDL 콜레스테롤이 181로 굉장히 높은 이상지질 혈증이었고,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을 측정했는데 206까지 나오는 우리가 26이 넘는 당뇨라고 하거든요. 와.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8.7%, 우리가 6.5%가 넘는 당뇨라고 당이 하는데 있으셨구나. 꽤 심한 당뇨병인데 모르고 지내셨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하루에 한 갑 이상 피기 때문에 이렇게 다혈관 질환이 생긴 겁니다. 이제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심장혈관이 90% 막혀서 협심증까지 왔다면 이분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선생님 못 볼 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새벽에 운동이나 등산 혹은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협심증을 모르고 지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저도 혈관이 안 좋으니까 너무 무섭다. 네. 아니 근데 말초혈관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누워서 팔다리에 이렇게 커프라는 거를 감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재고 혈류의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팔의 혈압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혈관이 잘 뚫려 있다는 거를 우리 가정했을 때 다리 혈관에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비교를 이거를 하는구나. 바로 발목 상환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당연히 비율이 1대1이 정상이겠죠. 네. 그래서 1부터 한 1.4까지는 우리가 정상 이렇게 얘기하고 네. 0.9보다 낮을 때는 혈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거는 이제 혈류의 흐름을 보는 거고 그 외에 CT나 MRI 혹은 조영술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혈관이 막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세 가지 혈관 질환은 따로도 생기지만 도미노처럼 한 곳이 터지면은 또 우르르하게 다혈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교집합, 서로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 있고요. 밑에는 심혈관 질환, 왼쪽은 뇌혈관 질환인데 우리 저렇게 교집합인 두 가지가 함께 겹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 무려 50%나 되게 되고요. 또 심혈관 질환 중에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30%가 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분들도 10%나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다혈관 질환이 실제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